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매미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이제 다 가는 모양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는 시트로엔 C4 칵투스 SUV입니다. 차 이름에 SUV를 넣어서 이 차의 어떤 그 형식을 강조하고 있죠. 이전 모델에 비해서 차체 측면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접촉 사고 시 혹은 자잘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크래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체 측면에 강조되었던 에어범프를 차체 하단부로 낮춰서 그 존재감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관상의 변화, 그리고 여러가지 전자장비들을 더해서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변화, 특징이라고 한다면 서스펜션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이드롤릭 서스펜션을 고급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차체 노면 진동, 충격을 흡수한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시트로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타보면서 느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시트로엔 C4 칵투스 SUV입니다. 시트로엔의 엠블럼 더블 쉐브론의 모습이 딱 중심을 이루고 있죠. 두 개의 헬리컬 기어를 바탕으로 만든 시트로엔의 엠블럼입니다. LED 방식의 주간 주행 등을 얇게 그 양옆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아래 헤드램프를 배치를 했고, 다시 그 아래 안개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개등은 코너링 램프의 역할까지 합니다. 핸들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코너에서 차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빛을 비춰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옆모습입니다. 아주 단정하죠. 이전 모델에서 바디 측면에 강조됐던 에어범프들이 대거 사라졌죠. 차체 측면 하단부로 3개의 범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치워버렸습니다. 훨씬 더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을 갖춘 대신에 이전 모델에서 느껴졌던 어떤 강한 개성, 좀 특이한 느낌, 이런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앞뒤로 17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타이어를 하이드롤릭 서스펜션이 받쳐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토션빔 방식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시면 루프 캐리어가 아주 멋있게 지붕 위로 올라와 있죠. 루프 캐리어의 기능적인 부분은 둘째 치고라도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강한 개성, 멋진 모습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뒤편으로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붕의 연장선을 쭉 빼서 늘려 놓았고요. 스포일러 안쪽으로는 하이마운트 스톱 램프를 적용을 해서 제동등을 높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뒷차에는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블 쉐브론 시트로엔의 엠블럼이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는 뒷모습입니다. 사각형의 리어 램프를 좌우로 배치를 했고, 범퍼 양옆으로 포인트를 준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머플러가 안 보이죠? 차량 뒷모습에서 머플러는 숨겼습니다. 범퍼 안쪽으로, 좌측 안쪽으로 숨겨서 겉에서 보기에는 머플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인가 하는 착각을 잠시 일으키게도 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앞좌석 시트 뒷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많이 움푹하게 파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앉으면 무릎이 앞시트에 닿는 일은 없는데요, 주먹 반 개 정도, 하나는 그렇고 손바닥 2개가 꽉 끼게 들어가는 정도로 무릎 앞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시트가 마치 벤치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도 그렇고 엉덩이에 닿는 바닥도 그렇고요. 시트가 몸을 이렇게 감싸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체감을 느끼기에는 시트의 형태가 너무 평면적이다 라는 얘기죠. 시트는 6대4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 사각형 모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전 모델에서 있었던 에어범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체 측면에 부착되어서 강조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신형에서는 그 모습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어쨌든 실내에는 그 흔적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뒷좌석을 위한 이렇다 할 편의장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열선 시트도 없고요, 공조 에어벤트도 없고, USB니 쓸 수 있는 전원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차창조차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갇힌 듯 뒷좌석에 앉아서 마치 어떤 미니밴의 2열 혹은 3열의 느낌인데요, 뒷창은 대신에 이런 식으로 살짝 열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틈을 벌리는 정도로 문을 여는 건데요, 뒷좌석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뒷좌석에 앉힌다면 뭐 이렇게 저렇게 장난할 거리가 없습니다. 문조차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 머리 윗공간도 봐야죠. 머리 윗공간 뭐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오히려 머리 윗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센터 터널이 제법 손바닥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좀 다리를 벌려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대신에 뒷좌석 가운데 자리 등받이 느낌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많이 좋은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이렇게 바닥은 솟아 있고 등도 좀 튀어나와 있고 좀 불편한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일단 평면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시트여서 가운데 자리는 오히려 덜 불편하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단촐하고 심플한 인테리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뭐 가죽, 나무 찾아볼 수 없고요. 워낙에 이 차의 차급이 컴팩트 SUV 아니겠습니까? 어떤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좀 더 기능적인 면에 충실한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신형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좀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대의 SUV면서 2,790만원에 이 차를 살 수가 있는데요. 2천만원대의 SUV라는 점에서 눈길이 확 가죠. 개성이 강한 그런 느낌을 곳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계기판, 참 심플하고 단촐하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디지털 계기판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에는 뭐 후방 카메라도 있고 전자장비를 적용을 해서 그것을 조절할 수도 있게 해 놨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스탑 앤 스타트, 주차 센서,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 트랙션 컨트롤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요. 단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단정하게 송풍구 2개, 그리고 스타트 버튼, 전원구, USB 포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버튼식 변속 레버입니다. 자, 시트도 완전히 수동이고요. 조석은 물론 운전석도 완전히 수동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 게다가 등받이 조절을 이 큰 레버를 돌리면서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대시보드의 글로우 박스는 디자인이 독특하죠. 열리는 방식이 위로 열립니다. 앞으로 열리면 안에 담긴 짐들이 쏟아질 염려가 있는데, 위로 열리면 안에 담긴 물건들을 안정감 있게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붕 틈새는 좀 떠 있고 재질의 단면도 느껴지는데요. 뭐 컴팩트 SUV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나쁘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탓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느껴보도록 하시죠. 갑니다. 돌렸고요. 하나, 둘, 셋, 딱 3회전 하네요. 딱 좋은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샤프하지도 너무 무디지도 않은 딱 좋은 조향비 3회전 하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자, 시트로행은 이 차의 서스펜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 서스펜션, 노면의 어떤 그 쇼크를 잘 잡아주는, 걸러줘서 실제의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확 줄이는 그런 서스펜션이라는 설명인데요. B 세그먼트 SUV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서스펜션이라고, 그만큼 고급인 서스펜션이라고 시트로행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속 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조금은 더 부드러운 듯 합니다. 이런 거죠. 확실히 일단 노면의 충격들이 충격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충격이 전해져는 오는데 상당히 부드럽게 걸러져서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거칠게 맞받아치는 딱딱한 그런 충격이 아니고요. 자, 크게 돌아가는 커브, 자유로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크게 돌아가는 커브입니다. 자, 1.6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99마력의 힘을 내고요. 25.9kgm의 토크를 냅니다. 99마력의 힘이 작은 게 아니라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알찬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킥다운, 가속 페달을 끝까지 깊게 밟아서 힘을 좀 내다오 라고 요구를 하면 힘을 있는 힘껏 뽑아줍니다. 그럼 됐지 뭐. 컴팩트 SUV에서 원할 때 필요한 만큼의 힘을 뽑아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엔진 성능에 관한 부분은 만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족스러운 동력 성능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잘 쓰네요. 99마력이라서 이게 힘 쓰겠나 이거 싶었는데 기대 이상의 힘을 내줍니다. 만족스럽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핸들을 쥔 채로
변속 레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ETG6 6단 자동 변속기인데 푸조에 있었던 MCP 변속기입니다. 그 변속기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와 적응이 안 될 때는 울컥울컥 하죠. 변속할 때마다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적응이 되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게 되지 않습니다. 한 70-80%에서 여유를 가지고 대기를 하면 변속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시 가속을 하고 이렇게 차에 운전이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게 차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장점 하나, 아주 놀라운 연비입니다. 이 변속기의 특징은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한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구성은 수동 변속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더 좋습니다. 수동 변속기보다 약 8% 정도 더 좋은 연비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차의 공식 복합 연비는, 공인 복합 연비는 17.5km/L입니다.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배기가스 후처리를 하죠. 당연히 유로6 대응 모델이고요. 90, 100 정도의 속도에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노면드 굴곡을 이렇게 출렁출렁 타고 넣으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서스펜션의 효과겠죠. 차의 흔들림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넘을 때 삑삑 거리면서 경고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조향에 개입하는 법은 없습니다. 조향은 운전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밖에 몇 가지 주요 안전 장비들이 있죠.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긴급 제동과 유사한 그런 개념이겠죠. 스스로 어떤 그 위급 상황에서 제동에 개입해서 차의 안전을 지켜준다라는 개념일 테고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시속 60km 이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개등이 또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코너링에서 코너링 램프의 역할을 합니다. 차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안개등이 빛을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코너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밖에 운전자 주의경보, 후식 알림 등의 기능들이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전자의 주행 안전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힙다운 풀어서 힘을 좀 몰아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SUV여서 차체의 높이가 있죠. 그래서 속도감은 더 납니다.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을 보이고요. 달리는 만큼 몸이 느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차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네요. 럭셔리, 프리미엄 뭐 이런 것 기대한다면 이 차는 아닙니다. 가격 대비 어떤 가성비도 중요하고 연비도 중요하고 어떤 이동성,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폼 잡는 거 뭐 그렇게 필요 없다. 브랜드 가치에 그렇게 돈 쓰고 싶지 않다 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기능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차는 결국 공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그 공간에서 그 차의 효용성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필요한 최적의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았습니다. 그 기본에 충실한 그런 그 상품 구성, 심지어 내비게이션까지 빼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상품 구성이어서 오히려 더 알찬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불 자동차는 아주 영리하게 가격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형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좀 더 내렸죠. 2천만원대 후반, 2740만원에 이 차를 살 수 있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시트로엔 관계자들이 들으면 좀 뭐 싫어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닙니다. 희소성을 저는 봅니다. 일단 남들 다 타는 차는 난 싫어. 그래서 난 소나타도 안 사. 다른 차 타.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시트로엔 딱 좋습니다. 차의 어떤 그 상품성 아주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잘 짜여져 있고요. 많은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어서 나만의 개성을 뽐내기에 딱 좋습니다. 자,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요. 뭐 스포츠 모드나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스포츠 모드고 조금 풀어주면
에코 모드고 가속 페달로 주행 모드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속도로만 달릴 수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이런 부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피드 리미터가 있죠. 스피드 리미터, 최고속도 제한 장치. 최고속도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이런 그 모니터가 왜 필요하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이 차의 장점, 강한 개성, 좀처럼 어디 가서 보기 힘든 모습, 보기 힘든 디자인, 그만큼 많지 않은 개체수, 강한 개성,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도드라질 수가 있고요, 강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결국 왜 이 차가 안 팔리는지를 알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강한 나의 존재감을 뽐내고 싶다면 이 차 아주 최적의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에서의 슬라럼 잘 버텨줬고요. 제동 빠른 속도도 잘 컨트롤해서 빨리 제동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너 자율의 끝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커브입니다. 자, 코너를 타고 들어갑니다. SUV 차체가 높은 차여서 약간 차체가 기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잘 버텨줍니다. 코너에서 고속 코너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센터페시아의 이 모니터는 없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하든지요. 게다가 노출된 모니터는 사각형이어서 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상의를 입기가 쉬울 듯 하고요, 안전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워낙에 컴팩트 SUV이고 아주 기본에 충실하자는 그 성격이 분명한 차인 만큼 뒤에 차창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시트가 벤치형 시트를 적용했다든가, 어떤 실내 내장재가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크게 탓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에 충실한 차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해해 줄 수 있고 이 차의 성격에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초반 출발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잘 달립니다. 기대 이상의 어떤 그 초반 가속 기능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MCP여서 혹은 배기량이 적어서 99마력 힘이 약해서 조금 굼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초반 가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헤일입니다. 달리면서 이 차의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주 헤일이 출발해서 자유로 탔고 다시 올림픽대로 타고 지금 이수교 차로로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연비 25.6 기록하고 있고요.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는 17.5입니다. 27km까지 연비가 올라갔었는데요, 공인 복합 연비보다 10km 가까이 더 연비가 나오는 거죠. 아주 최고 수준의 연비를 기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디젤 엔진, 1.6 디젤 엔진의 MCP 변속기, 그리고 아주 차분한 경제 운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최고 수준의 연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가 연비 측정한 이후에 아주 최고의 연비를 지금 기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운전을 했고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했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좀 더운 날씨거든요. 쾌적한 운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아주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 이렇게 최고 수준의 연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면 많은 연비,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도로 상황도 많이 도와준 편이고요. 간간히 체증 구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움직일 때 오디오는 과연 어느 정도로 들을 수 있을지 한번 오디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FM 라디오고요. 이 정도 오디오라고 한다면 괜찮죠. 어떤 기타 소리의 현장감이 상당히 리얼하고요.
자, 이렇게 아주 최고 수준의 연비를 만날 수 있는 것 역시 디젤 엔진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디젤 엔진이 아니라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연비를 만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비가 좋다고 언제까지 디젤 엔진을 타야 할 것이냐 라는 문제겠죠. 제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동차 산업의 시대 정신과는 동떨어진 게 디젤 엔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푸조 시트로행이 장기적인 모델 라인업을 과연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도 사실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어느 정도는 이제 추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인 교대역,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도착을 했고요. 평균 속도 시속 44km, 평균 연비 24.3 기록했습니다. 주행거리는 56km고요. 그래서 결국 56km를 평균 시속 43km로 달려서 평균 연비는 24.3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연비입니다.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 17.5도 1등급으로서 상당히 우수한 연비인데요. 그것을 능가하는 훨씬 뛰어넘는, 거의 리터당 7km 이상 앞서는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1.6 디젤 엔진과 6단 MCP 변속기, 17인치 타이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잘, 파워트레인의 모든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평소에 만나기 힘든 그런 연비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죠. 누구나 편안하게 차를 다루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연비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연비 테스트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트로행 C4 칵투스 탔습니다. 상당히 베이직한 하지만 알찬 SUV였습니다. 도심형 컴팩트 SUV를 지향하는 차의 성격답게 아주 허례허식 어떤 과장 이런 부분이 없이요,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이지만 필요한 기능들은 갖춘 그런 알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9마력의 힘,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느낄 때는 실생활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속 있는 힘을 보여줬고요. 실생활 속에서도 놀라운 수준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연비, 1등급 그 이상의 연비를 갖춘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편의장비, 안전장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 또한 눈에 띄는 게 사실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볼 때 2,740만 원에 이 차를 구매할 수가 있다라고 볼 때 과연 이만한 가성비를 가진 수입 SUV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 차를 타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도로 위에서 같은 차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는 관심 없어하는, 좀 나만의 개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는 딱 좋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